그러니까 우리의 피와 땀, 혈세가 들어간 어떤 국가의 핵심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략 자산이야. 이걸 일본에 어떻게 한다고? 거저준다고. 우리 기술 정보가 다 노출돼.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시간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녹음하는 이 시간이 이제 3월 15일 수요일이에요. 네. 내일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 많고 탈 많은 한일 정상회담 네. 출국하는 날이죠.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겉으로 커지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수면 아래서 움직이는 뉴스가 있어요. 네. 저는 이 한일 정상회담은 안보 협력이 80%라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그 다음에 과거사, 네.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또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예. 이런 양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최근에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 이 실체가 뭔가, 요걸 좀 제가 집중적으로 안보 협력의 실체. 네. 네. 우선은 요미우리 신문에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이 기사 중에서 네. 내가 몇 가지 특징적인 기사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핵심을 강조해드릴게. 네. 첫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재점화될 가능성. 뭐 예컨대 뭐 정권 바뀌고 그러면 또 뒤엎는 거 아니냐? 예. 그럴 가능성 없다. 없다.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일본 기업에. 예.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불가역적으로 싹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걱정하지 마. 이걸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했다. 예. 제3자 그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까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얘기들은 요점이 용산의 국민 정서와는 다른 매우 핵심적인 논거예요. 네. 그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모순된다. 아니 지금 행정부의 수반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거네요. 그렇다니까. 아니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이미 이런 브리핑을 했어요. 네. 대법원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 예.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 즉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국제 조약에 위반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국가 간의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거든요. 네. 항상 이건 국내법에 준하도록 준수하게 돼 있어요. 네. 원래 법 체계는 그건데. 그렇죠. 근데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그걸 어겼다 이거예요. 이건 법을 어긴 대법원 판결이래. 나 참 웃겨 죽겠어. 판결문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읽어봤어요. 예. 근데 청구권 협정이라는 건 이제 정부 간에 그랬지만 기업과 개인 사이에 어떤 강제 동원에 관한 예. 이런 어떤 청구는 인권과 기본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 판결 내용이고,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일 병합은 불법이라는 게 이제 저 대법원 판결의 취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법원 판결은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에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가해와 피해 관계로 풀어야 되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판결을 했다 이 얘기예요. 딴 거 이걸 대통령 입으로 직접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이번에 내가 낸 해결책은 일본 기업이나 일본 국민들에게 앞으로 절대 피해가 없다. 뭐 이거에 대해 판단은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계 있는 건데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 네. 이걸 즉시 공유해야 한다. 이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거는 작년 11월에 푸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정보를 일본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네. 이 이야기를 푸놈펜에서 한 거예요. 그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기자가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네. 한일 안보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018년의 한일 레이더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서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예. 초계기 갈등이란 게 뭐예요? 2018년에 우리가 북한 그 어선을 표류하는 어선을
구조하는 작전을 하던 중에 네. 그 구축함에서 네.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으로 우리한테 날아온 거예요. 그랬죠. 그랬는데 후에 그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우리가 사격 통제 레이더, 예. 그 레이더파를 발사했다. 네.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니네가 저공 비행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그렇죠. 오히려 도발은 일본이 한 거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공방이 벌어지다가 이런 일이 제주도 남방에서 또 반복된 거예요. 네. 이번에는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저공 비행으로 네. 들어온 거죠. 일본 네. 초계기가. 그래서 총 3번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그때 격분해가지고 예. 이제 교정 규칙을 만들자. 네. 우리도 이거 자위권 행사해야 된다. 네. 자꾸 저렇게 경고했는데도 자꾸 접근하면은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아주 심각했던 사건. 예. 근데 이걸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진상을 밝히고 니네 레이더에 락온 했다는 네. 거를 네. 이제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 내놓으라 이거지.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명확히 얘기 안 하고 당국 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명확히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최소한 일본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거야. 아하. 이거 우리 해군이 들으면 진짜 격분할 얘기예요, 이거. 아니, 나는 윤 대통령이 뭘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내가 그러려니 해. 근데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한다? 이거 일본 사람보다 더한 일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최근에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3.1절 네. 기념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지금 저 기시다 지지율이 5% 올랐어요.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네. 그래서 처음으로 40%대 돌파했어. 네. 반면에 우리 대통령 지지율 4% 깎였어.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지지율 가져갔어요. 네. 기시다 총리가 저 30%대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거기 40% 올라갔어요. 둘이 합쳐서 지지율 80%가 안 되는데 네. 고만고만한 대통령 총리가 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4%를 조공으로 바쳤어. 그래가지고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끝나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윤 대통령 더 떨어질 더 것 떨어지겠죠. 거의 뭐 기시다 한국 지부장 느낌인데요. 요거 그럼 정리만 잠깐 해보면 의원님 요미우리 얘기가 첫 번째가 그 판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은 불법 강제 동원으로 인한 개인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구애받지 않는다가 우리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인데 우리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판례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만약에 이번에 제3자 배정이 물론 지금 피해자분들은 거부하고 있지만 된다 손 치더라도 원래는 일본이 배상해야 되는 거를 우리 정부가 대신했으니까 이분들하고는 마무리를 하고 내가 너 대신 배상했으니까 너한테 다시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인데 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지. 구상권이 발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거고. 그런 거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한일 레이더 정보 관련해서는 재차 그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선결을 해라라고 했더니 당국 간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 하면서 이건 일본 그냥 책임을 퉁치고 넘어갔다. 음. 야 충격적이네요. 일본이 명확히 도발한 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자존심이 허락치 않네요. 제가. 이게 아주 기시다 지지율 10% 올리려고 작정을 했나 봐. 그래서 결국엔 기시다 지지율 조공 행위만 하고 왔네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시다 꼬붕이 된 거지, 푸들. 네. 꼬붕이 일본 말이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가지 살펴보기로 네, 네.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그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난 뭐 윤 대통령이 이럴 수도 있다고.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셔틀 외교, 정상 외교를 복원한다. 난 이것도 이해가 해요. 나도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까지도 내가 문제 안 삼겠어요. 그런데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한국의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뜻입니까? 일본이 예, 즉시 심각해지는 레이더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예. 우리가 지소미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게 지소미아, 한일 그렇죠. 군사정보 보호협정이에요. 군사정보 보호협정.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예. 체결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2019년에 파이트 리스트 그 배제 사건이 터지면서 그랬죠.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이
협정에 대해서 네. 문재인 정부가 예. 1년 뒤에 이 협정이 효력을 소멸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예.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걸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한테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뒤에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가까스로 조건부로 유예한다. 그러니까 연장을 중지하겠다고 한 그 일본에 통보한 그거를 유예하겠다. 예. 조건부 유예하겠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장이 됐어.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굴러오는데 예. 이 조건부로 그건 유예된 상태라는 게 저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년 조건부 연장을 한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조건부라는 그 불안한 법적 지위를 없애고 네. 완전히 이제 정상화됐다는 선언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나온다는 건데 네. 이게 지소미아인데 네. 지소미아 이거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인데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을 뿡뿡 쏘잖아요. 네. 그러면 정보 교류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되는 방식이 뭐냐면은 사후 정보 공유예요. 아, 지소미아는 사후 정보입니까? 사후 정보. 네. 그러니까 예컨대 아침에 네.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 네. 그러면은 이게 합참해서 속보로 나가. 예. 1보, 2보 속보로 나가. 그렇죠. 우리는 바로 속보가 오죠.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일본도 레이더로 자체 탐지해서 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요. 예. 그런데 탐지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발사 단계에서 어디서 발사했고 막 떠오르고 있고 이걸 다 탐지해. 예. 레이더로. 네. 그런데 그 일본은 수평선 넘어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지구의 곡률 때문에 예. 그 어느 정도 북한 미사일이 상승해야 한참 뒤에 그렇죠. 수평선 너머로 떠올라야 이 미사일이 탐지가 되는 거니까 늦어. 네. 늦는데 여기서 중대한 착오가 나타나는 게 몇 분 있다가 미사일이 그 떠오르는데 그때면은 중거리 이상 미사일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이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돼. 아, 단분리처럼. 이게 단분리라고 단분리.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한 발의 미사일이 가다가 이제 단분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상황을 알아. 예.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미사일 두 발로 보이는 거지. 아, 보일 때부터 두 개로처럼 보일 수도 있군요. 근데 추진체가 탄두보다 크거든. 아하. 그러니까 그게 미사일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글루 레이더를 막 아. 추적하는데 진짜 탄두 날라와. 예. 이건 또 놓쳐. 예. 이래가지고 북한이 뭘 쏘기만 하면은 원래 일본은 이 과민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이틀 분석해서 최종 발표를 하는데 일본은 그럴 여유가 없어. 네. 얘들이 어떤 그 이런 면에서 민감성이 강한 나라야. 일단 일보를 내보내고 주민 대피 경보 발령을 해. 네. 궤적이 어디로 가는 걸 봐서 그쪽 지역. 네. 주로 후쿠오카 쪽이 많이 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맨날 잘못 파악하고 미사일 발수도 틀리고 경보도 잘못 올리고 이러니까 아베 총리 때부터 총리가 그 일본 의회 불려나가 가지고 개패드 얻어맞아. 그러면서 똑바로 좀 탐지해. 아. 왜 판단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맨날 그럴 틀리냐. 때마다 일본 총리가 절절매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지소미아를 체결해서 이걸 갖다가 오전에 그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으면 네. 일본 대사관에서 그 자위대 무관이 파견 나와 있다고. 예. 그 무관이 합참으로 전화를 해. 네. 그래가지고 거기 미사일로 정보, 예. 그거 좀 주시문이다. 네. 그러면은 우리 분석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급한 애다 말이야. 그러면은 오후에 와. 네. 그러면은 USB나 아니면 문서로 줘. 그러니까 전자 파일이나 아니면은 문서로 이렇게 어떤 거 분석된 걸 준다고. 예. 그걸 받아가는 게 지소미아예요. 그러니까 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한참 오고 있다가 가는 사후에 사후적 예. 정보 교류가 되는 건데 오면은 무관을 통해서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여태까지 한일 관계의 가장 상징이었어. 네. 우리가 정보를 주고 일본은 받아간다. 네네. 근데 이게 사후적 정보 관리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보를 막 긴급히 발표할 때는 이 협정이 소용이 없는 거야. 예. 그거는 막 속보로 나가고 대피 경보를 날려야 되는데 네. 너무 늦어. 네. 그러니까 푸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야 무슨 뭐 전자 파일 무슨 문서 야 21세기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줘 망 깔아서 똑같이 보라 그래. 이게 실시간 공유야. 일본이 가장 갈급하고 갈증이 느꼈던 이 시차 정보의 시차를 없애주는 거지. 없애주고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 패션으로 줘버려 이렇게 푸놈펜에서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푸놈펜에서 선언을 해버리니까. 아. 뜨거운 사나이 가슴을 올리는 남성 기능 저하. 아직도 혼자 끙끙 앓고만 계셨나요? 이제 특허로 인정받은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코코메디로 처진 자신감을 한 번에 세워보세요. 코코메디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말 못할 남성들의 고민들 하루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남성들의 자존감을 이게 찾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소문만으로도 단번에 유명세를 탄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과 미국 FDA에도 등록되어 그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또한 확실하게 보호되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전화하셔. 밑으로 나가는 거. 맞습니다. 뭘 고민해. 전화해. 네. 부부 생활이 시들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 부탁드리고요. 코코메디가 3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TV 애청자분들을 위한 300분 한정 역대급 가격 할인과 남자에게 좋은 아연 영양제까지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김종대 TV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해 보시고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의원님, 편안한 관절 보호를 줄여서 편관보. 한번 드셔보시죠. 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진하죠. 한약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향취. 네. 뭔가 약재가 많이 들어간 느낌. 맞습니다. 쿡쿡 쑤시거나 시큰한 관절 통증으로 매일매일이 불편하신 분들, 마모된 연골 건강, 노화된 관절에 도움을 드리는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까지 통과한 MSM과 NAG, 여기에 6중 기능성과 프리미엄 부원료 30종까지 모두 담겨 있어서 관절 건강 기능식품으로는 최상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집안의 어른들, 특히 부모님들 계신 분들 참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3월 한정 특별 이벤트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벤트 내용은 무려 55% 할인가를 적용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및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힘포유 플러스도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3월 이벤트는 검색창에 특별하게 김종대 TV 편관보 이벤트 이렇게 검색해 주시거나 여기 나가는 대표 번호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네. 자, 의원님, 네. 기력 보충하시라고 네. 산삼 한번 드시고 가시죠. 좋습니다. 산삼 순백.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분량이에요. 향도 너무 좋죠, 의원님. 오후에 먹으면 좋습니다. 정신이 번쩍 난 노곤노곤해질 때. 아무것도 섞지 않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100%. 그래서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통째로 한 병에 담았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해 보시고요. 약 3,000개 이상의 후기를 살펴보십시오. 솔직한 후기들이 가득 실려 있고요. 한 수험생은 뭐 뇌가 열리는 기분이다라고도 했대요. 지금 이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39만 원에 산삼 순백 1+1 2박스 이벤트 하고 있고요. 산삼 침향환 천수 시판 한 박스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이 정도 이벤트였는데 이번 3월을 맞이해서 산삼 품은 떡 3종 세트를 추가로 드립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 참고하시고요. 네이버에 산삼 순백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일 간에는 이런 군사망이 안 깔려 있어. 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우회로가 하나 있다고. 예.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이 정보가 전달이 돼서 네. 거기서 쏴주는 걸로 일본에. 아. 이런 걸 갖다가 T사라고 해서 3개국 정보 공유 협정이라는 게 있어. 네. 요거라도 일단 운영해서 네. 임시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면 어떠냐 하는데 그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사실은 실시간이 아니다. 예. 그럼 실시간으로 어떻게 줘야 되느냐? 예. 이건 새로운 라인을 깔아야지.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 협정을 맺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삼각 정보 공유 체제는 네. 꼭지점에 미국이 있고 이쪽에 좌변에 한국이 있고 우변에 저 일본이 있는데 네. 각기 미국으로 가는 연결되는 변은 있는데 한일 간에 이 밑변이 없는 밑변이 거야. 없네요. 예. 이걸 만들면은 이제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고 예. 한미일 정보 이제 공동체가 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일 간에 실시간으로 직접 주겠다 이거예요. 직접 공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우선 우리 국방부가 이걸 찬성할 수가 없어. 네. 이 정보를 줘야 되는 주체는 우리 국방부인데. 네. 자, 이 정보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얻어진 데이터인지 알아? 예. 우리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어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라고 하는 네.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북한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추적하는 네. 고성능 안테나가 있는 그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가 3대가 깔려 있어. 원래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에로우 지대공 미사일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AI에서 개발한 건데 델타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네. 능동형 위상배열 탄도탄 감시 레이더. 말이 어렵죠. 네. 이게 뭐냐면 능동형, 즉 수동형이면 이제 전파가 오는 걸 잡지만 이건 전파를 쏴서 네. 잡는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전자식 레이더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트럭 같은데 이렇게 큰 전광판 같은데 여기에 소자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소자에서 쏜 전파가 오는 거를 이 수천 개의 소자 모듈이 네. 여기서 전자 신호를 잡는 거야. 아하.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계식 레이더 옛날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왔다 레이더 화면에 갔다 하는데, 스크린에 이렇게 삥삥 어졌다 돌잖아. 켜졌다고 동그란 게, 예, 예. 그러면 삑삑 깜빡깜빡 하면 네, 잡아요. 네, 네. 요즘은 그런 레이더는 아. 아니야. 그건 기계식 레이더 구닥다리고 예. 딱 떠서 바로 잡는 거야. 아, 예. A사 레이더라고 우리 F-35다 이런 어떤 최첨단 전투기에 달려있는 게 능동형 위성 배열 레이더예요. 이게 네. 지금 우리나라 한화가하고 LIG에서 개발하고 있어. 네. 근데 주계약 업체는 한화가 됐는데 네. 이런 고성능 레이더를 그동안 우리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왔던 거예요. 네. 근데 하나를 갖고 써보니 너무 좋은 거야. 네. 이게 500km 탐지거리에 초속 3,000m로 움직이는 목표율 30개가 추적하다 그러니까 아유. 실제로 그 20회 이상의 탄도미사일 요격에서 입증된 성능이다. 네. 그리고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는 블록 B라고 하는데 네. 이건 성능이 더 좋아. 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걸 충청권에 배치해가지고 그 북한 미사일 탐지하다 보니까 한 대 갖고 모자라서 전라도와 경상도에 각기 한 대씩 더 배치하는 걸로 세 대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레이더 탐지 체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지스함이 세 척 있어. 여기에 있는 AN 스파이 레이더라는 네. 또 이게 극초단파 네. 능동 위성 배열 레이더가 또 여기에도 배치가 돼 있어.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 척의 세대 레이더가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갖추는데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었지. 10조요? 네. 이지스만 해도 이지스 배 건조해야 하는데 1조, 전투 체계에 3조, 네. 한 척당 4조. 예. 그걸 세 척이니까 12조. 예. 그다음에 그린페인 레이더 또 세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반도 인근 전역에 촘촘한 감시망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는 미국에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이 미국으로 본토에 ICBM을 쐈어. 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미국의 위성이 다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북극을 통해 가지고 알래스카로 내려가면은 알래스카 쪽에 지상 기반 레이더. 네. 이게 이제 북한 미사일을 잡을 때면은 발사 후 15분이 지나야 돼. 예. 그러나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발사된 정보, 상세 정보를 미국에 바로 주잖아. 예. 그러면 15분 걸릴 게 7초로 줄어. 아하.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정보 능력. 예. 이게 지리적으로 북한과 근접한 데서 가장 발사 초기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이것은 조기 경보 역할도 해줘.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어디서 발사했는지 그 발사의 원점을 찾아내는 데이터도 주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중에 그 미사일 발사 기지를 원점 타격하는 표적 정보도 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엄청난 전략 자산이야. 실제로 돈도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고 네. 그 정보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돈으로 중요한 환산할 수 정보네요. 없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장비와 돈이 들어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장비가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숙련된 운용 능력이라든가 그 판단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노하우라 그래. 그럼요. 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피와 땀, 혈세가 들어간 어떤 국가의 핵심 데이터란 말이에요. 네. 이걸 일본에 어떻게 한다고? 거저준다고. 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아, 십수년간 우리가 갈고 닦은 노어가 총화되어 있는 그 핵심 중에 핵심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공유가 되면 같은 화면에서 같은 데이터를 본다는 뜻이요. 네. 그렇게 됐을 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기술 정보가 다 노출돼. 아. 그러니까 이 레이더가 고성능 레이더인데 주파수 대역은 어떻고 또 실제로 그 북한 미사일의 형상을 어디까지 식별할 수 있느냐. 단순히 정보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속살까지 다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지. 이게 다 드러나는 우리의 거야. 능력이 다 오픈되는 거네요. 다 오픈되는 거야. 반면에 우리가 일본 쪽에서 뭐 보고 싶은 게 있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못 갖고 있는데 일본의 이지스 하면은 SM3 블록 2A
예, 이런 어떤 그 최신형 요격 미사일이 있거든. 네. 근데 우리 그거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싶잖아. 네. 그러면 훈련할 때 우리 한국군 해군 장교가 참관하고 싶은데 좀 보여주라 이러면은 안 되문이다. 그거 왜 안 돼? 그러면 우리 기술 정보가 노출됩니다. 이래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우리는 여태까지 예. 한 번도 우리 한국 해군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 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걸 주면은 일본이 갖고 있는 이지스압이라든가 군사 위성 정보를 우리가 받는다든가 그렇죠. 뭐 반대급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없어. 책 잡힌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조공에 조공을 바치는 거죠. 예. 작년에 프놈펜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일본이 뿅 갈 걸로 계산한 거지. 네. 이렇게 하면 한국하고 협력 안 하고 못 빼긴다. 네. 우리 거 다 내준다는데. 네. 이게 한 몇백억 달러 가치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 군사 정보에는요, 정보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이 하나의 데이터를 얻으려고 인력과 예산과 장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게 데이터 하나가 몇억 원짜리고 이런 게 그냥 수십 개 쌓이는 거다. 하루에만도. 네. 그러니까 이런 값비싼 정보에 대해 가지고 작년 프놈펜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그럴 때 일본은 지금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하문이다. 요 얘기를 아직 안 하거든. 아리가또도 아직 없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제발 좀 이게 조공이지 뭐야. 단순히 일본한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도 열이 받지만 우리의 안보 자산을 오픈한다는 게 저는 더 위험하게 들리는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국방부가 듣고 기절했다고 봐. 나는 직접 보지 못했어도 예. 저번에 집무실까지 뺐더니 이제는 아주 합참을 거덜내시네. 강제징용 그 배상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면 네. 실익에 해당되는 거는 나는 당장 현금 가치로 100억 달러 이상 돈을 예. 받아내야 되는 네네.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이익을 준다는 걸 대통령이 2번이나 확인해 줬다니까. 그리고 우리 기술 데이터가 노출되는 거 이거 군사 보안에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동맹국 간에도 공유하기 어렵다.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가기 전에부터 요미우리 신문에 이래버렸으니까 일본 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즉각 한일 국방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실무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망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이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것도 대부분 저기 일본은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 공유하는 비용도 한국이 다 될 거라고. 또 우리 돈 내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저자사라면은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감이 없을 거예요. 현실감이. 근데 나는 왜 언론이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예상되는 성과로 지소미아 정상화, 지소미아 활성화를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지소미아를 완전히 초월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아. 그거는 사후에 정보 교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적 정보가 아니라 참고 사항이고 이미 우리가 분석 과정에서 보안 검토를 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원 소스, 원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실시간 공유라는 거는. 이건 지소미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보 협정을 맺든가 아니면 기존 협정을 개정해서 네. 이 합법적인 근거를 이제는 마련하겠죠. 근데 오히려 지소미아 활성화가 우리의 국익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아니 그건 일본의 국익이지 왜 우리 국익이냐고. 지소미아만 해도 큰 선물을 준 건데 이건 지소미아 자체가 아주 하잘것없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일본 안보 수십 년에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안보의 취약성을 일거에다 극복하게 해주는 거고 일본이 현재 50조 방위비를 2배 늘린다 한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지금 일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국이 초병의 역할, 조기 경보기 역할을 약속해 준 거다. 네. 이렇게 되고 이걸로 이제 끝이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네.